전 세계를 뒤집을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도 끝내 분석을 포기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해상 전투를 인공지능이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의 전투가 수치로 재현되었고 대부분 결과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라팔가, 미드웨이, 진주만까지 모두 예측 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인공지능이 끝내 해석하지 못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병력은 10배 이상 밀렸고 조류는 불리했으며 지형까지 적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AI는 승리 확률을 0.008%라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기계는 멈췄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산도 예측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중심에는 인류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존재의 역량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영광스런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MIT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연구원입니다. 2년 전 저희 팀은 국방부 산하,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방위원 구계획국과 함께 역사상 모든 해상 전투를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역사 속 해전을 AI가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전술과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팀장 마이클 교수의 말에 저희는 밤낮 없이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 미드웨이 해전, 진주만 공격까지. 세계 해군사에 기록된 유명한 전투들을 모두 알고리즘 안에 담았어요. 놀랍게도 AI는 실제 결과와 98% 이상 일치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역사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증명했어요. 동료 연구원 제니퍼가 외쳤던 그날 연구실은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희 앞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단 하나의 전투만이 AI의 예측과 실제 결과가 맞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죠? 왜 이 전투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마이클 교수가 찾아낸 그 특이점은 바로 1597년 10월 26일 조선 바다에서 벌어진 명량해전이었습니다. AI는 계속해서 오류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전술적 불일치 발생, 심리적 전개 예측 실패, 결과 산출 불가. 처음엔 단순 데이터 오류라 생각했지만 여러 번 확인해도 문제는 같았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연구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이게 무슨 일이죠?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거부하다니. 그날 이후 저희 팀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조차 무릎 꿇게 만든 조선의 위대한 제독 이순신을 만나게 되었죠. 연구실은 한동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가 단 하나의 전투 앞에서 멈춰버렸으니까요.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를 의심했지만 여러 번 검증 결과 모든 수치는 정확했어요. 실제로 조선 수군이 열세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이겼다고요?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이클 교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연구원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입력한 순간부터 우리 AI는 멈췄어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제니퍼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수적으로 10배 이상 열세였던 조선. 수군이 왜군을 괴멸시킨 이 전투는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적이라 부르던 사건이었거든요. AI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는 그저 에러일 뿐이죠. 제니퍼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순신의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봐야 해요. 그는 당시 조정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한 전투 직전 거의 모든 함대를 잃었고요. 저의 설명에 마이클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변수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심리적 요인, 정치적 배경, 개인적 신념, 이런 것들이 전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책,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두 데이터화했어요. 그러나 AI는 여전히 동일한 오류를 반환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인공지능도 풀지 못하는 역사의 미스터리가 있다니. 그날 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인간 정신의 승리였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저희 팀은 명량해전의 조건을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조류, 기상 조건, 선박 배치, 화력 우위, 병사들의 사기까지 모든 변수를 검토했죠. 조선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 데이터를 보세요. 물살이 시속 10노트가 넘습니다. 시속으로 18.5km라고요. 현대 군함도 운항이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저의 설명에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돌목은 물살이 거센 좁은 수로였고 일반적인 해전 전술로는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 불리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그 좁은 수로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해군 전술과는 정반대예요. 열세인 상황에서 좁은 지형으로 들어가면 적의 화력에 집중 공격받을 위험이 크죠. 제니퍼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AI는 이 전략을 고의적인 자살 전략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전투는 조선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어요. 장군은 조류를 이용했어요.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적 함대의 대형을 흐트리고 기동력을 저하시켰죠.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집중 공격했습니다. 저의 분석에 마이클 교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했지만 AI는 여전히 같은 결론을 내놓았어요. 전략적 의도 파악 불가 인간의 계산 영역 밖. 연구실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이순신의 전투 직전 연설을 읽기 시작했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오가 역설적으로 승리를 가져왔죠. 이건 계산할 수 없는 변수예요. 인간의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리더십. AI는 이런 요소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고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전술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함선을 이용해 적을 유인한 후 좁은 수로에서 물살을 활용해 적선을 일렬로 늘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집중 포격을 가했죠. 이건 현대 해군 전술론에도 없는 접근법이네요. 그날 저희 팀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창의성과 직관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저희 팀은 결정적인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DARPA의 허가를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연결해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로 한 거죠. 이제는 단순한 전술 분석을 넘어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재현이 목표였어요. 물리적 환경 시뮬레이션부터 적군의 심리 모델링까지 모두 포함시키세요.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넣어봅시다. 마이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전술 변인 15만 가지 조합을 테스트했어요. 슈퍼컴퓨터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연산을 계속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률이 0.008%입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해전 시뮬레이션 중 가장 낮은 수치였죠. 조선 수군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연구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역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왜군을 괴멸시키는 시나리오가 나타났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동일한 조건에서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저희는 두 시뮬레이션의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변수에 최대치를 입력했다는 점이었어요. AI가 이순신의 리더십을 수치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이클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는 명량해전 파일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불확정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했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앤드류, 당신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순신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과장이 있는 걸까요? 마이클 교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순신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역사, 그리고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까지. 이건 전술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수학 문제가 아닌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예술로 보았던 거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이순신 장군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난중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 결정 과정,
고뇌와 용기가 담긴 기록이었죠. 특히 명량해전 직전의 기록들에 집중했어요. 교수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날 이렇게 썼어요. 오직 충성과 효도 두 글자를 생각할 뿐이다. 마이클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장군에게 있어 전쟁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백성을 지키겠다는 신념,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요소들은 AI가 비정량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들이죠. 수치화할 수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요소들이 전황을 바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강한 신념은 단 13척의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버리지 않았죠. 저희가 AI에게 입력한 데이터는 물리적 조건과 수치화된 전력 비교였어요. 하지만 명량해전은 더 이상 전술의 전장이 아니라 감정과 신념의 전장이었던 거예요. 팀원들이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해볼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창조하는 능력. 이건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비정량적 리더십 요소라고 적고 아래에 몇 가지를 나열했어요. 마이너스 절대적 신념과 확신. 마이너스 죽음을 초월한 용기. 마이너스 부하들의 절대적 신뢰 획득 능력. 마이너스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하는 창의성. 이런 요소들은 수학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이건 인간만의 영역이죠. 저희 팀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랬어요.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는 논리적 계산보다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리더였던 거예요. AI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신념은 계산식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예요. 마이클 교수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으로서 더없이 자랑스러웠죠. 연구 결과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던 어느 날 DARPA에서 저희 팀에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역사상 모든 해군 제독들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가를 선정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희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죠. 넬슨 제독, 도고 헤이아치로, 니미츠, 쿠즈네초프.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제니퍼가 보고했습니다. AI는 수천 명의 해군 지휘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승률, 전략적 혁신성, 자원 활용도, 리더십 지수 등 다양한 항목이 평가됐죠. 저는 내심 이순신 장군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최종 순위가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위는 이순신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붙은 주석이었죠. 분석 불가능. 마이클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AI가 분석하지 못하면서도 1위로 선정했다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네요. 다른 제독들은 모두 수치와 데이터로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알고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어요. AI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마치 AI가 무릎을 꿇은 것 같네요. 제 말에 연구실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도 인정한 인간 정신의 승리였으니까요. 박사과정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AI는 계산하는 존재지만 이순신은 감각으로 전장을 지배했어요. 그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놀라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준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비정량적 전략 분석. 그 논문은 나중에 MIT 컴퓨터 과학과와 역사학과 공동 연구의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됐죠. 저는 한국인 연구원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앤드류, 당신 덕분에 역사와 기술의 경계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모두 400년 전 조선의 바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위대한 장군 덕분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된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였어요. 해군 전략 교수인 라이언 대령이 직접 연락을 해왔죠. 여러분의 연구 결과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우리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례 연구 정도로 생각했지만 라이언 대령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그는 명량해전을 정규 커리큘럼에 추가했고 놀랍게도 전술 과목이 아닌 불확실성의 리더십 단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단력과 창의성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죠. 라이언 대령이 첫 강의에서 한 말이라고 해요. 학생들은 명량해전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대 해군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교훈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외운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을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한 문장은 AI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순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창의력, 그리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리더십까지. 얼마 후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방위연구 계획국은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군사 전략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코드명은 해상제동리였죠. 기존 AI의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였어요. 수치만으로 승패를 판단하는 AI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창의적인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방위연구 계획국 책임자의 발표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명량해전은 이제 더 이상 먼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마이클 교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앤드류, 당신이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물론 명량해전의 승리도 대단했지만 저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마이클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연구가 완료된 지 1년 후 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외신이 앞다투어 보도했죠. AI도 이해하지 못한 이순신의 천재성. 현대 군사 전략의 혁명을 가져온 400년 전의 해전.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준 조선의 제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신화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순신. 그 이름 하나로 수치와 예측, AI의 한계를 초월한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해 명량해협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보니 400년 전 그날의 전투가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여기서 13척의 배로 133척과 맞섰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저와 동행한 마이클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어요. 앤드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연구 결과는 AI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자들은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을 어떻게 알고리즘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그 고민의 중심에 있었죠. MIT에서는 인간적 AI를 위한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그곳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순신의 주도권이라는 이름이었죠. 단순한 계산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배울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결국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셨듯이 인간의 의지와 영혼은 단순한 계산식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명량해전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단 하나 AI가 예측하지 못했던 해상전투 명량해전은 인류 전쟁사의 정점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MIT 프로젝트 팀은 이순신 장군의 시뮬레이션 파일에 AI 전략 불가라는 스탬프를 남겼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공지능도 감탄한 단 한 사람, 이순신 장군. 그의 전략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시대에도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계산을 초월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량해전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계산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 위에서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감히 넘보지 못한 인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뛰어넘은 용기, 논리를 무너뜨린 신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